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캘리그라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쓰담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체험해볼 아이템은요, 소성구를 상징하는 나무인 은행과 소성구를 상징하는 꽃인 장미, 아파를 이용해서 캘리그라피 벽시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재료부터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글씨를 연습할 붓펜과 종이, 글씨 가이드 샘플, 시계에 들어갈 작품지, 꾸미기를 해줄 앞화를 붙일 때 필요한 핀셋 또는 나무 젓가락과 목공풀, 시계 틀이 되어줄 원형 자석 액자, 작품지와 앞화를 보호해줄 아크릴 필름, 벽걸이 시계가 되어줄 끈, 시계를 완성시켜줄 시계 바늘, 무브먼트, 그리고 건전지를 준비해주세요. 캘리그라피를 활용해 시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시작을 해볼게요. 캘리그라피는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캘리와 쓰다라는 의미의 그라피가 만나 결합된 용어로서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다운 글씨를 말합니다. 즉, 대충 쓰는 글씨가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최대한 예쁘게 써주는 것이 중요해요. 캘리그라피는 서예와는 다르게 다양한 도구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연필이나 사인펜, 일반 펜 등으로도 할 수 있고, 다루기 어려운 이런 붓펜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나미 붓펜 드로잉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이 붓펜은 스펀지 타입의 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붓끝으로만 사용을 하면 얇은 선이 나오고요. 이렇게 눕혀서 붓 전체 면적을 사용하면 굵은 선이 나옵니다. 글씨를 쓸 때 얇은 선, 굵은 선을 이용해서 다양한 느낌의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4가지 서체를 준비해 왔는데요. 각 글씨마다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선택해서 작품을 완성해 볼게요. 글자는 선과 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므로 어떤 선을 사용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가로 직선, 세로 직선, 그리고 가로 곡선, 세로 곡선을 사용하고요. 직선을 사용하면 이런 느낌의 서체를 쓸 수 있습니다. 곡선을 사용하면 이런 느낌의 서체를 쓸 수 있고요. 직선은 기울기를 넣어서 쓰면 또 다른 느낌의 서체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이용해서 써주는 거예요. 얘를 적용해서 쓰면 이런 느낌의 서체가 완성됩니다. 직선으로 쓴 글씨, 곡선으로 쓴 글씨, 기울기가 들어간 직선으로 쓴 글씨, 어떤 선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서체 느낌이 달라져요. 첫 번째 글씨는 반듯하고 깔끔한 서체로서 직선을 이용해 최대한 반듯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붓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글씨 쓸 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필로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직선을 이용해서 반듯하게 써줍니다.
이렇게 연필로 써준 다음에 붓펜을 이용해 연필선 위에 써주면 좀 더 쉽게 글씨를 연습할 수 있어요. 얇고 굵은 선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글씨를 얇게도 써주고 굵게도 써주고 적절하게 선의 굵기를 이용해서 써주면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한 번에 쓰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틈씩 나눠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글씨체를 써봤어요. 여기서 잠깐 문장을 쓸 때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글씨 간격을 최대한 좁게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간을 많이 띄우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뻐 보이지 않아요. 얘들을 최대한 글자 간격도 모아주시고 줄 간격도 모아서 퍼즐 맞추듯이 써주세요. 두 번째 팁. 지금은 문장을 세로로 길게 배치를 해줬는데요. 만약 내가 가로로 긴 종이에 글씨를 쓴다고 쳤을 때 이렇게 세로로 길게 쓰게 되면 공간이 부족하겠죠. 이럴 때는 구도를 옆으로 길게 해서 써줍니다. 이렇게 세로는 짧아지고 가로는 길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종이에 딱 맞게 들어가겠죠. 근데 세로로 길어지는 작품을 할 때에는 첫 번째 썼던 세로로 길어지는 구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팁. 문장을 쓸 때에는 이런 포인트를 넣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를 크게, 기본적인 글씨보다 크게 써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길이감을 길게 해서 포인트를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길이로 문장을 쓰게 되면요. 포인트가 살지 않아서 밋밋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나 길이감을 다양하게 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글씨를 알아볼게요. 이 글씨체는 귀엽고 포근한 서체로서 둥글고 굵은 선을 이용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직선이 아닌 곡선을 이용해서 써주세요. 이번에도 연필을 이용해서 먼저 연습할게요. 동그란 곡선을 이용해서 써줍니다. 당신이라는 단어를 좀 더 크게 써서 강조해 줬어요. 이번에도 붓펜을 이용해서 써볼게요. 붓 전체 면적을 이용해서 굵게 써주어야 예쁜 글씨체입니다.
당신 부분과 예쁜 시간 부분은 글씨를 크게 써서 강조했고 이 부분은 길이감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세 번째 글씨체는 날렵하고 성숙한 느낌의 서체입니다. 이 글씨체는 직선으로 쓰는데 세로선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글씨입니다. 요런 기울기를 넣어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가 들어가면 글씨가 쓰러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써주는 글씨체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해서 써줘야 합니다. 얘를 천천히 쓰게 되면 끝 부분이 뭉툭하게 나오기 때문에 단정한 느낌이 나요. 살짝 끝을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이런 부분이 뾰족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얘도 연필로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속도감을 주어서 날렵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붓펜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기울기와 뾰족한 부분을 살려서 써주시고 이렇게 포인트도 넣어서 연습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 글씨체를 써볼 건데요. 이 글씨체는 살랑살랑이는 듯한 서체입니다. 그래서 살랑살랑하듯이 글씨체를 써주시면 되고요. 필압 조절이 들어간 곡선을 이용해서 써줄게요. 여기서 필압 조절이란 처음 시작할 때 힘을 주어 굵은 선을 쓰다가 끝에서 힘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부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느낌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굵었다가 얇아지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직선일 때 필압 조절은 이런 느낌이고요. 곡선일 때 필압 조절은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곡선은 변형을 해서 필압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방향으로 획이 진행되었다가 힘을 빼줄 때 방향을 꺾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로선일 때는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처음 부분에서는 힘이 들어가서 굵었다가 꺾일 때는 얇아지면서 꺾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연필로 먼저 써볼게요. 연필로 쓸 때도 필압 조절을 생각하면서 힘을 줬다가 빼줬다가 반복하면서 써주세요. 붓펜으로도 써볼게요. 필압 조절을 생각하면서 살랑살랑하듯이 써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서체까지 써봤는데요. 그럼 이제 작품지에 글씨를 써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쓰기 조금 편할 것 같은 두 번째 글씨체를 이용해서 쓸 거예요. 작품도
연필로 먼저 가이드를 잡은 다음에 붓펜으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니까요. 여기 구멍에는 시계바늘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벗어나서 이런 방향으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잡았으면 붓펜으로 써볼게요. 글씨를 완성해 줍니다. 작품지는 2개가 있으니까 둘 다 써보고 더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압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개를 완성해 볼 건데요. 아까 썼던 거를 보시면 연필 자국이 살짝씩 남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고 시작을 할게요. 붓펜이 다 마른 후에 작업을 해주셔야 번지지 않습니다. 먼저 필름지를 무브먼트에 꽂아 줄 거예요. 필름 중앙에 구멍이 있는데 무브먼트 이 부분에 꽂아 주시면 됩니다. 끼울 때는 필름을 얹고 중앙 부분에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꾹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동그란 나사를 올려서 끼워주세요. 그 다음 글씨 쓴 종이도 꾹 눌러서 끼워주세요. 이제 압화를 이용해서 꾸며 볼 건데요. 핀셋이나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꾸며줍니다. 압화를 붙일 위치를 먼저 잡아줄게요. 저랑 똑같이 배치를 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꾸며주셔도 됩니다. 압화를 여기저기 배치해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구도로 꾸며주세요. 이제 목공풀을 이용해서 압화를 붙여줄 건데요. 압화에 목공풀을 바로 사용하면 용량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이에 덜어서 면봉을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압화를 뒤집은 다음에 면봉에 목공풀을 살짝 묻혀서 발라주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르지 마시고 중앙 부분에만 고정될 수 있을 정도로만 묻혀서 붙여줄게요. 어차피 필름으로 덮을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목공풀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30초 정도 눌러서 압화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나머지 압화들도 꼼꼼히 붙여줍니다.
이렇게 앞화로 꾸미기를 완성했으면 필름지를 위에 덮어서 고정시켜 줄게요. 꾹꾹 눌러서 꽂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 나사를 넣어 줄게요. 이때 나사를 돌려서 고정시켜 줍니다. 힘을 주어 꽉 조아주세요. 무브먼트를 잡고 최대한 돌려주시면 됩니다. 힘이 없는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어른분들께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침, 분침, 초침을 꽂아줄 건데요. 길이가 제일 짧은 시침부터 꽂아주세요. 딸깍 소리가 나야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 긴 분침을 꽂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침을 꽂을게요. 만약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얘를 이런 식으로 펴서 사용을 해줄게요. 글씨를 기준으로 시계 바늘들을 맞춰줍니다. 이제 원형 액자 틀에 끈을 달아줄 건데요. 끈의 길이는 내가 원하는 만큼 정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길게 쓰고 싶은 분들은 맨 끝에서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짧게 쓰고 싶은 분들은 이쯤에서 매듭을 지어준 다음에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살짝 한 요 정도 위치에서 매듭을 지어 볼게요. 남는 부분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매듭 지은 부분을 이렇게 틀 밑에 넣어준 다음에 끈 사이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고정시켜 주세요. 틀을 닫았을 때 끈이 원형 틀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시계를 틀에 고정시켜 줄게요. 무브먼트에 있는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맞춰줄게요. 톱니바퀴를 돌리면 시계 바늘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시간을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무브먼트에 건전지를 꽂아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확인해 주시고 플러스 쪽을 먼저 넣어주면 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계를 완성했습니다. 오늘 캘리그라피 시계 만들기 체험 어떠셨나요? 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를 활용해서 좀 더 활기차고 행복한 11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